네,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통해 시장의 힌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전일에는 거래 대금이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기대감 품어볼까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할까요? 참 복잡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한 이틀, 3일 정도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루 그렇게 기대감을 주고 그렇죠. 단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좀 부재 속에 오늘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참 힘든 구간을 좀 거쳐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을 우리가 잘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수급에 참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어디에 향하고 있을까요? 수급 탑10 열어보시죠. 네, 오늘 특징적인 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한항공을 1위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의미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포스코홀딩스와 전기차 충전 관련주 BH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건과 방산 다양한 감로 늘박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한국항공우주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전일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매수했다라면 오늘은 다시 한번 포지션 바꿨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그룹주 함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펩트로는 꾸준히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그럼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사실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만 본다라면 별로다. 하지만 내년 중국 시장의 철강 산업을 내측해 본다라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와 철강 사이에서 저희 어떻게 방향성 찾아볼까요? 저는 사실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본업, 그러니까 철강 기준으로 반다 했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빈 자리를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겠다. 워딩만 보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기가 좋은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빈자리 당연히 우리나라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철강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지만 그 빈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영역에서의 불어오는 바람이 아닌가 싶은데 포스코홀딩스는 그게 확실하게 2차 전지였었던 거죠. 하지만 2차 전지주들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여러 가지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뭐 규제 강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테슬라의 인도량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목적을 계속해서 지금 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 철강으로 보면 답답하다. 하지만 2차 전지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개선 효과를 좀 보여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4번 종목도 함께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최근 재건과 방산,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나는 모르겠다. 재건 모르겠고 방산만 매수할게 라고 하며 뚝심 있게 한국항공우주 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게 일론 머스크가 방위 삭감에 대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세가 조금 바뀔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업가냐 이제 정치가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까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주 산업만 놓고 보면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쇼크였던 영상은 우주선이 제 발로 본인의 발사대로 찾아가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게 역재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스페이스X의 기술력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지금 트럼프 2기,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스페이스X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FSD처럼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들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 그 뉴스를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기업이 어디냐?
한국항공우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이저 주체들도 이들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속상하실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그쵸.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항공우주도 끝 무렵에 방산주와 엮이면서 지금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스펙스X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방산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의 불편함을 조금은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부장님은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중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까요? 정말 오랜만에 네. 이 대한항공이 이 수급 탑10에 들어온 것도 오랜만인데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봐야 하는 이유의 핵심 이슈를 좀 꼽아주신다면 다양한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나하고의 합병이 그쵸. 어느 시점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까인데, 우리는 사실 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뉴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점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잠시 후에 기관 순매수도 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대한항공을 이렇게까지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대한항공의 어떤 수급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탑10의 탑픽은 대한항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함께 대한항공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연속적인 흐름 속에 오늘도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TV로 알려져 있는 숲도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e스포츠 중계권 경쟁 기대감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함께 매수하면서 전일에 이어 LG그룹주 담아가고요. 오늘 SK그룹주 함께 담아가면서 외국인은 방산주를 좀 더 담았다라면 기관 투자자는 재건주, HD, 현대건설기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아니, 루닛을 네. 이 정도로 연속적인 매수 흐름을 가져간다라면 저희도 이젠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일단 루닛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부터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닛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 그들이 이뤄낸 시총 대비 보여준 성과가 없어서였는데, 이번 3분기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완벽하게 잡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이후에 수급적으로도 혹은 이제 재무적으로도 공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잘 해결된 3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라고 말은 못 드려요. 하지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루닛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관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루닛이 가면 뷰노와 JLK, 딥노이드 이러한 기업들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루닛을 필두로 앞서 언급드렸던 세 기업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그 일론 머스크도 의료 네. AI에 대해서 그쵸. 매일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AI 의사까지 기대해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용을 담고 있는 루닛만이 아니라 뷰누와 JLK 등 관련 종목까지 함께 추적 관찰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에 이어서 보고 싶은 게 이 10위권에 있는 LG이노텍이에요. 네. 그간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었다라면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들러오기도 했고요. 사실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맞아요. 고점 대비 하락을 했어요. 역사적인 저점이기도 한데 전일날 발표한 게 배당 성향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 네. 이젠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참 LG이노텍 담아두고 계신 분들 속상하실 겁니다. 자, LG이노텍은 애플의 부품 수혜주죠. 그렇죠. 그러면 애플이 고점 대비 30% 빠졌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잠시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 이 부품 관련주들의 조정세가 어느새 고점 대비 뭐 30%, 많게는 40% 정도의 지금 급격한 하락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일단 밸류의 부담은 적어졌다. 즉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긍정 포인트고요. 두 번째, LG가 그룹사 전체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코너 앞에 네. 무슨 이야기를 했죠? 수급의 부재 이야기를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기업은요, 악성 매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수급의 부재 속에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할 만한 자금이 LG 이노텍을 살 명분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메이저 주체들은 자금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어떤 공략을 하는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LG 이노텍은 우선 조금 더 수급의 유입과 유입의 연속성을 보시고 나서 그때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좀 수급의 연속성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 벌써 10종목이나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탑픽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기관 순매수 탑픽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하나솔루션. 사실 이게 네. 방산도 있지만 통신도 있고 팔방미인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평가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제가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렸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솔루션의 지금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포션은 바로 미국의 태양광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재생 이야기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더욱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미리 지어놨습니다.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턴키로 수주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공장을 미리 지었을 때 든 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그 부채를 탕감을 할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지금은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왜 현재 구간에서 하나솔루션을 사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것도 앞서서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담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만 바라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픽으로 하나솔루션을 이야기 드리지만 내용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오늘 기관 투자자는 한화솔루션도 LG 이노텍도 담아가고 있긴 하지만 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바로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오늘은요 대한항공과 하나솔루션 네.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한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 다 사고 있는 대한항공을 네. 꼭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대한항공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게 맞나? 또 과거에 매수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조금 두려움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쵸. 지금 샀는데 막상 합병 이슈 나오면 세론 뉴스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고민 많으시겠죠. 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합병은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 어찌되었든 유가의 하락은 항공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율에 대한 압박은 있어도 그 압박을 모두 이겨낼 지금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항공사들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들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드리고요. 상승 시의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는 3만 원, 3만 원 돌파 시에는 32,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도 기관도 폭풍 매수하고 있는 대한항공 저희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통일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성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